네, 안녕하세요. 양희사업자입니다. 오늘은 안경 브랜드 티어 등급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가 유명한 안경사 유튜버 분께서 다루시고 정말 많은 반응이랑 호응을 끄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안경 브랜드 가지고 있는 그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제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안경을 잘 아시는 대다수 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객관도를 유지를 하면서 저희 주관성을 넣어서 오늘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봤을 때는 한 60-70개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안경들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입니다. 취급하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 그 브랜드 담당자님의 이 얼굴도 좀 스쳐 지나가면서 약간 마음이 약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호프만이라는 독일의 홈테 브랜드는 저는 B+로 하고, 팩토리 900은 A, BYWP는 B+, 로토스는 S, 그리고 하프만 유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B+, D쪽, 가렐라이트 B, 린다페로 B, 그루버는 B+, D쪽, 가에만네는 A 앞쪽, 그리고 규파드 B+, 금자안경은 B+,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A+, 니시데 카주오 B, 디타도 A+, 루노는 A 두도록 하고요. 리가드즈 플러스까지 이렇게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들이 앞에 이렇게 쳐내고 또 설명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 우선 제일 위에 보시면 로토스라는 거를 S에 뒀습니다. 로토스는 독일의 브랜드고, 이 브랜드가 사실 1800년도에 나왔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족이랑 왕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경을 만들었고, 초고가의 귀금속들을 재련을 해서 안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도 그렇지만은 현재로서 보더라도 그런 보석들을 안경으로 가장 좀 잘 다루는 브랜드가 아닌가. 국내에서도 아주 소수의 백화점 내에서만 이 로토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있는 게 아니고 작은 품목으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로 두고, A+를 보게 되면은 지금 까르띠에 디타가 있는데, 안경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볼 거냐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원래 지니고 있던 가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경 고유의 기능도로 이제 봤을 때 이거를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하는 거는 그 두 개도 이제 같이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평가를 하는 건데, 디자인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로 이제 보게 되면은 가멘만넨, 루노, 또 팩토리 90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멘만넨은 저희 매장에 있는 것처럼 많이 만져봤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증명을 한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는 독일 브랜드죠. 독일 브랜드고, 독일 하면은 사실 스테인리스 스틸 안경들이 주류를 좀 지니고 있는데, 이제 르노 같은 경우는 뭐 뿔테라든지 아니면 티타늄, 하금테 이런 것들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스티브 잡스가 썼던 그런 무테만 좀 기억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유명한 정치인분들께서도 이 르노 안경을 정말 즐겨서 쓰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보여주는 르노의 행보가 아주 매력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A로 뒀고요. 그 다음에는 팩토리 900. 팩토리 900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다양합니다. 저는 근데 이 브랜드가 아오야마 옵티컬이라는 플라스틱을 전용으로 다루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에서 80년 동안 안경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겁고 볼드한 뿔테를 이 오리지널 힌지라고 하는 고유의 방식을 통해서 편안한 뿔테로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저는 A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프만 같은 경우는 독일의 혼테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테 브랜드를 안경으로서의 그 기능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높게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꾸준한 그 케어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소재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호프만은 가격대가 200만원대를 이제 호가하는데도 저는 B 플러스에 일단은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자 안경은 사실은 예전에 금자라 하면 저는 A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의 금자는 좀 이전이랑 많이 좀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빈티지와 클래식의 무드보다는 현재는 좀 프렌치 안경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매력도가 B 플러스로 가고요. 울팡 프록시의 바이 WP는 독일 브랜드지만 차용감 같은 부분에서 괜찮고,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는 뿔테 소재들을 좀 많이 결합을 해서 아주 잘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의 바이 WP라 하면은 전 사실은 뭐 B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행보는 B 플러스에 두고 싶습니다. 하프만 뉴마이서, 그러니까 독일 브랜드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독일 하면은 스텐에서 IC 벨린, 그 다음에 마이키타, 그리고 BYWP, 하프만 뉴마이스터, 니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하프만 뉴마이스터랑 마이키타 같은 경우가 여성분들도 스테인리스 스틸 안경을 쓸 수 있게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프만을 이렇게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수입된 지는 B 플러스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규파드가 있는데요. 규파드는 프렌치 안경을 정말 좋아하던 일본의 안경 마니아가 설립을 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수입이 된 지 많이 되진 않아서 정보가 충분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규파드가 프렌치 빈티지 안경들을 이렇게 사이즈를 좀 잘 잡아서 새롭게 복각을 하지 않았나, 다크하고 약간 블루한 느낌을 저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이 B 플러스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로버는 뭐 여러 가지 소개를 보더라도 이제 자신들의 광택 이런 거를 좀 많이 내세웁니다. 사실 그런데 안경이 광택감으로 어떤 내가 메리트를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뿔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고 하면은 저는 생각이 나는 게 프랑켄, 돌 이런 모델이 생각이 나고, 나머지 모델들은 이제 정말 강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거리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퀄리티라든지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B 플러스에 두고, 그 다음에 리가드질, 도전 정신, 안경을 대하는, 안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세를 아주 좋아합니다. 안경을 하나의 그냥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브제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시도를 하는, 소재를 접목을 시켜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착용을 했을 때 정말 못 쓰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관점으로 이게 또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술적 오브제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좀 높게 줘도 되겠지만은 또 안경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B 플러스 뒤쪽에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에 보면은 가렐라이트, 또 니시데 카주오, 린다 페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안경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렐라이트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 핏줄, 레리라이트가 올리브 피플스의 창립자지 않습니까? 레리라이트의 친아들이 가렐라이트인데, 가렐라이트는 사실 안경 자체는 그냥 봤을 때 뭐 나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괜찮고 예쁜 뿔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원산지와 그리고 가격대가 사실은 그에 대비해서 좀 만족도를 주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B에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미스터라이트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가렐라이트 아버지 올리오 피플스의 창립자가 레리라이트인데, 이제 올리오 피플스를 이제 매각을 하고 새롭게 차린 게 미스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미스터라이트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는 게 이 중간 부분에 약간 이 스프링 같이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템플의 반 정도가 왔을 때 편한 디자인을 저는 구현을 하기도 했고, 디자인들도 좀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다 하면은 저는 A의 뒤쪽에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시데 카주오는 제가 대학생 때 중고로 샀던 안경이 이 니시데 카주오입니다. 제가 모든 브랜드를 써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하금테를 썼었는데, 현재는 와이프지만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 니시데 카주오 안경을 제가 쓴 걸 보고 괜찮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높게 올라가고 싶지만 좀 불편했습니다. 안경으로서 차용감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었다라는 기억도 있고, 현재도 뭐 이렇게 좀 특별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B.
두고요. 린다 페로우는 저는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국 브랜드고 예전에 린다 페로우라면은 여성분들이 쓰기 좋은 그런 안경들, 좀 매력적인 선글라스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지만 현대 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안경들이 너무 많고 이런 디자인의 편안한 안경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린다 페로우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만족도를 주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린드버그는 A 앞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린드버그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게 평가하고 저도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A 플러스까지는 이렇게 두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린드버그 이꼴 안경사의 피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피팅이 정말 잘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좋은 안경이다. 하지만은 완성도 있는 정말 완벽한 피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안경이 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피팅 예약 서비스가 있는데 그 피팅 예약 서비스에서 정말 많이 봤던 안경 프레임이 린드버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피팅, 섬세한 피팅을 못 만났을 확률이 있고 피팅을 잘 만났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뭐 A 플러스까지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피팅이 어려운 안경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정말 좋은 안경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또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높은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쿠스 마리엔펠트 같은 경우는 저는 린드버그 뒤쪽에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위스 브랜드거든요. 스위스가 사실 시계를 만드는 걸로 일단 유명한데 시계를 만드는 그런 장인의 감각적이고 초정밀 세공의 느낌으로 이 안경을 만들면은 정말 대박이 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마르쿠스 마리엔펠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이랑 살짝 거리가 있고 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18K 금 이런 소재들을 좀 혼합을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가격대도 이제 후덜덜할 정도로 많이 높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퍼포먼스에 비해서 안경적으로 이제 내실화가 돼 있고 또 브랜드적인 가치도가 좋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용 예산이 200만원 정도 있는데 마르쿠스 마리엔펠트를 살 거냐 아니면은 그 200만원에 준하는 다른 거를 살 거냐 하면은 저는 후자에 가까울 것 같긴 해서 A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르쿠스 T. 마르쿠스 T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 정도가 딱 적합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츠다는 마츠다 안경은 이게 참 평가가 A 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수나가는 당연히 A로 두겠습니다. 마수나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하우스 브랜드 잔잔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느낌의 그런 고급스러움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워낙에 오래됐고 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안경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섬세한 피팅을 요구하지만 안경이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잘 들고 퀄리티가 좋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안경을 보는 순간에. 물론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지만 저는 마수나가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이 A에서도 높은 등급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바흐 는 A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마이바흐는 제가 안경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렌즈를 넣어 오실 때 한 번씩 봤는데 안경 정말 예쁩니다. 안경 정말 예쁘고 크로마츠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크로마츠보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더 가지고 있고 차에서도 마이바흐 차가 직하고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안경에서도 그런 느낌을 준다고 봐집니다. 마이바흐는 A 플러스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키타는 저는 이제 A의 뒤쪽에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콧 같은 경우는 그 파드 앞으로 가겠습니다. 모스콧을 사실은 모스콧도 호불호가 되게 강하죠. 모스콧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도 또 엄청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논쟁이 좀 많은 브랜드입니다. 항상 저는 일단 뭐가 되었든 간에 모스콧 하면은 램토시가 떠오르고 모스콧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매력은 모스콧을 당시에 설립하셨던 선배분께서 이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안경을 판매한 걸로 저는 그 그림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헤리티지를 또 무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스콧을 높게 준 건 아니지만 B 플러스로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보들이 매력적이냐 하면은 사실 그건 좀 아닐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역사를 봤을 때 너무 또 박하게 해주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몬테로사는
B 플러스의 뒤쪽에 두고요. 그 다음 BJ 클래식은 금자 안경 뒤쪽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BJ 클래식은 안경이 보여주는 아넬형 디자인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만들고, 아넬을 그냥 복각했다라는 느낌보다 이 톤 다운 되면서도 잔잔하게 고급스럽게 안경을 잘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근래에 나왔던 신바리 라인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좀 많이 더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맛으로 브랜드의 매력도가 아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루엣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만 유마이스 뒤로 놓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 현재 회장께서 이렇게 써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입사가 시원 아이웨어인데 이 마케팅에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가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저는 실루엣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안경 렌즈에 있어서는 그 바리락스라고 하는 누진타 초점 렌즈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정말 유능하게 일 잘하는 분들이 무태를 딱 쓰고 일을 하는 그런 게 영상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랑은 약간 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져가야 되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까지 무태하면은 실루엣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야메 금자 뒤쪽에 그래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반이 등장을 했는데, 아이반은 저는 가이마는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아이반은 몇 년 전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가메만엔 뒤로 갔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안경들을 너무 잘 만듭니다. 사용감적인 부분, 디테일적인 부분, 전체적인 이런 육각형을 아주 단단하게 잘 메우는 그런 안경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반 브랜드가 지금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무척이나 되는 그런 브랜드. 그 다음에 아이시벨리 마수나가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거는 적어도 자기 그 장르 분야에서 원료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정말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시벨리는 그런 측면에서 여타 여러가지 스테인리스 스틸 안경 브랜드 중에서 가장 원료고, 파생되었던 여러가지 브랜드들, 마이키타나 바이 WP 이런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사실 아이시벨린으로부터 시장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시벨린이 그런 스텐의 시조격, 원조격이기 때문에 A의 앞쪽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착용감, 분해를 하고 또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내구도가 지금 오늘 소개드린 안경들 중에서 좀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높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A로 저는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네 발렌틴 같은 경우는 금자 앞으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네 발렌틴도 사실 테오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테오를 당연히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안네 발렌틴이 최근에 보여주는 메카 라인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상 라인들을 이렇게 꺼내는 걸 보면은 정말 독창적으로 잘 만듭니다. 얼마나 다양한 컬러들을 잘 배합을 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창적인 안경을 만드는지, 차양감적인 부분보다도 다양성, 독창성에 점수를 줘야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많은 사모님들에게 판매가 되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기에 저는 B 플러스의 앞쪽에 가면 좋을 것 같다. 차용감에 대한 이슈, 보색이 까짐 이런 거에는 좀 약함이 있다고. 그 다음에 옐로우즈 플러스 취급하진 않지만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느낌이 딱 옐로우즈 플러스랑 아주 흡사합니다. 조용한 고급스러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본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드러내고 유난한 느낌보다는 톤 다운 되지만 뭔가 모르게 힘이 느껴지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옐로우 플러스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보여주는 안경들이, 브랜드 자체의 무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A의 뒤쪽에 가도 충분히 괜찮은 브랜드다, 가치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리오 피플스, 현재의 올리오 피플스로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듀파드 D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이치 토야마. 유이치 토야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안경도 이제 많이 보기도 했고, 이 브랜드에 대한 특징도 알고 있지만, 유이치 토야마는 사실 좀 높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프만 유마이스 뒤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터는 BJ 클래식 앞쪽에 두겠습니다. 이펙터는 차용감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펙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펙터만 찾고 이펙터가 아무리 불편해도 이펙터가 주는 감성, 낭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이 이펙터를 좀 많이 쓰셨었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하기 어려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펙터를 B 플러스에 두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나온 자크 마리마지. 자크는 저는 A 플러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크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순도의 안경 브랜드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제피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뿔테 디자인 그리고 티타늄까지도 정말 잘 다루고 고급스러운 장식 안경의 표본이지 않나. 그만큼 한국에서는 뇌리에 강하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A 플러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JTO 유이치 토야마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JTO도 좋은 브랜드죠. 아넬령 안경 사이즈를 세분화해서 잘 만들었고 타르트 옵티컬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헤리티지를 잘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파츠는 이것도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들로즈로 유명한데 브랜드적인 매력도는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츠 A 플러스로 당연히 가야겠죠. 크로마츠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안경이 불편한데 A 플러스 이렇게까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나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크로마츠 안경은 우수한 짝퉁 안경들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브랜드가 성공했다는 의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좀 찾고 또 가장 빨리 품절되고 높은 가격대를 가졌는데 명성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A 플러스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A에 놓으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커틀러 앤 그로스 이펙터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커틀러라는 영국의 안경사, 그로스라는 영국의 안경사, 일단은 그 브랜드의 출발점, 시작부터 아주 매력적입니다. 영국에서 이 두 안경사가 안경원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커틀러 앤 그로스라는 안경 브랜드까지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 커틀러 앤 그로스도 지금 임계점이 있는 거는 킹스맨 안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브랜드의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서서 요즘에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킹스맨 안경에 너무 강한 그 느낌이 있다. 물론 그만큼 신사적인 안경 브랜드라는 느낌을 잘 가져갔지만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또 갇혀있는 브랜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B 플러스의 앞쪽에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르트 옵티컬이 있습니다. 타르트 옵티컬은 근데 수입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 타르트 옵티컬 마크가 레인코트 타르트 옵티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모스콧 앞에 두도록 하고요. 타바트는 임락 앞쪽, 파치아, G파츠 뒤쪽, 테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시벨린 뒤쪽에 두겠습니다. 일단 이건 당연히 A에 가야 되고 테오는 정말 높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A 플러스의 끝부분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A 앞쪽에 이렇게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스콧은 B의 앞쪽에 저는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스콧은 B 앞쪽에 두고 그 다음에 트랙션 브랜드도 참 트랙션 브랜드는 BJ 클래식 뒤쪽에 이렇게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TVR 타르트 앞쪽에 놓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나인즈 브랜드가 있는데 포나인즈는 저는 아이시벨린 앞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포나인즈 자체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가격대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안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능도 본연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다른 브랜드들 이상으로 충분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린드버거보다도 좀 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린드버거 좀 뒤쪽에 둔 것이 사실입니다.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는 안경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좋은 안경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적인 인식, 어떤 안경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브랜드는 B 플러스 위로 올라가기는 또 쉽지 않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슈론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슈론은 제가 이거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브랜드들은 제가 여기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브랜드 그리고 현재로서의 이 브랜드 짬뽕을 해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슈로는 일단 론서죠. 론서 하금테가 가장 유명하고 KFC 형님께서도 쓰셨던 안경이 이 슈로 론서 하금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론서 한 모델이 킬링 모델이 되어서 먹여 살린 모델이지 않나 슈로는. 다음으로는 하만 옵티컬이 있는데 B 플러스가 지금 자리가 너무 많네요. A로 이동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A로 이게 살짝만 이동을 시키고, 하만 옵티컬은 패션을 하시던 분이 안경이 좋아서 안경을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 전문 브랜드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재밌는 거는 안경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졌네. 그래서 하만 옵티컬, 줄리어스 타르트, TVR 그렇게 같이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 하만 옵티컬이 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게 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파드 앞에 위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톨레미 48 같은 경우는 가즈 앞에 좀 두도록 하고요. 샤르망, 샤르망 참 어렵네요. 샤르망은 그루버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망은 역사가 꽤 있는 일본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딩이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내구도가 꽤나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좀 옛날에 안경을 만지셨던 분들께서는 이 샤르망 브랜드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만큼 고급 안경테고 내구도 좋은 안경테를 추천해달라면 이 샤르망 안경테를 많이 추천해줬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좋았던 안경이고, 안경 자체로서의 그런 충실한 기능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보다는 B 플러스의 이쪽 위치가 딱 적합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라자레 스튜디오의 경우는 저는 위치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덱산 안경은 저는 B 플러스의 가장 앞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니는 저는 A 플러스. 최근에 나온 브랜드고 디타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던 분이 나와서 아코니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타의 DNA, 디타의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코니는 또 디타랑 약간 다른 특징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안경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디자인을 전 잘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장르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A 플러스로, 에날로이드 브랜드는 이 브랜드는 이제 B의 앞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포니즘 나왔네요. 자포니즘은 멜로즈 플러스 뒤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즈오 카와사키는 리가드즈 앞쪽에 두도록 하고, 아메리칸 옵티컬도 마찬가지로 슈론이랑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카 같은 경우는 레스카는 B 플러스의 이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스카는 사실 차용감적인 부분에서 항상 말이 많았고, 이게 뭐 원체 일단 불편하다기보다 동양인들에게 잘 안 맞다고 보시면 되고, 서양 사람들이 쓰기에 좋게 이 코가 거의 없습니다. 레스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렌치 빈티지의 그 정석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레스카를 이제 높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1940년도에서 1960년도에 만들었던 안경들이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 빈티지 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가깝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알버트 아임슈타인 이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와서 오늘 브랜드 티어를 매겨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브랜드의 가치는 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게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장이 생각하는 안경 브랜드의 티어를 이렇게 오늘 다뤄봤고요. 추후에 또 궁금하신 거나 반론하실 게 있다고 하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